자, 안녕하십니까. 정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산포 가는 길이 갈래가 뭐예요? 갈래가 뭐예요? 서사. 소살, 소설, 서사. 맞아요. 이게 소설, 서사 이렇게 했을 때 이 제목도 중요하지만 소설에 살면서는 주제 구성 문체거든요. 주제 네. 구성 문체. 네. 구성에 살면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은 주, 구, 문, 네. 인사를 배로 해요. 두 번 전해요. 그래서 주구문 인사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주제는 다 인간 잘 살아라 뭐 그리고 문체는 작가마다 다르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성을 네. 구성에 살면서는 인물이 네. 어떤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네. 세 개가 중요하니까 네. 사람마다 이렇게 갈등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그러면 정리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긍정적이면 얘는 부정적이고 네. 얘는 대체 중간적이죠. 이렇게 네. 짜서 네. 요 관계들을 여기다가 써주고 여기다 배경 써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하더라도 제목의 의미는 좀 되새겨야 돼요. 왜 제목에 있는 이 단어 한 단어가 주제어가 되고 네. 이거를 확장시키면 주제 문장이 되고 네. 그 주제 문장과 관련돼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게 제목에 돼 있으니까 네. 적어도 주제는 확인해야죠. 근데 이제 그러면 산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목만 딱 봐도 산포면 뭐 느껴져요? 어디 감? 산포. 산포 가는 길에는 산포가 도시일 것 같죠? 그러면 도시일까요? 시골일까요? 시골. 시골이에요. 근데 포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삼천포, 무슨 포 하면 포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포라는 것은 삼포, 삼천포 이러면 실제로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이 산포가요? 예. 존재. 모르죠. 안 존재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소설의 삼포인데 항구가 있으니까 그 항구에서 나오기도 쉽고 빠져나오기도 싫은데 항구처럼 그러면 뭐라고요? 항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들고 네네. 이 삼포가 시골의 고향의 도시. 근데 포구니까 발전될까 안 될까요? 발전되겠다. 그러니까 발전되고 있는 고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삼포를 보니까 근데 여기 가는 길이에요. 네.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얘는 삼포에 있는 게 아니라 삼포에 가는 길 중에서 네. 그럼 길에선 누구를 만나요? 사람들. 사람들을 만나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 간의 관계겠구나. 그런 제목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단편소설은 짧게 쓴 거고 자, 길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당연히 현실이 비판적일 테고 비교 판단 네. 네. 사실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쓰겠는데 이것들을 전체를 써주는데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기가 가장 편하죠. 네. 근데 이 1970년대예요. 네. 길인데 겨울이에요. 겨울길 지금 썰렁하고 춥죠. 네. 그럼 뭐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길인데 여기는 항구죠. 네. 그래서 여기 감천역은 기차역 이런 거죠. 네. 아니면은 버스역. 네. 그럼 기차역이라고 치면 이것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통 통로. 이 항구도 소통 통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항구인 삼포에 가면 정착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또 길을 떠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시골길이네요. 자, 1970년대가 뭐라고요?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떠돌고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을 들어왔다가 고향을 상실하기도 하고 네. 돌아갔더니 삼포가 펄쩍 발전해갖고 이게 뭔 고향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떠돌이들이 완전히 어떤 떠돌이 중에서는 또 왜 떠돌아요?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층민이죠. 네. 그러니까 소외됐죠. 네. 그러니까 애환이죠. 네. 애환은 우환, 걱정, 애는 뭐 힘듦, 슬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 가는 과정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포 가는 길이에요. 자, 겪은 일들을 써줘요. 그러면 그 서로 믿지 못하는 일 아니면 현실적인 일 사실. 하층민의 애환이니까 좀 사실적으로 쓰겠죠. 네. 자, 1970년대 작가의 비판의식 이걸 왜 보여줘요? 산업화되면서 이 길을 사람들이 떠돌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향에 대한 느낌도 없어지면서 서로 길 속에서 서로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급속하게. 자, 보시면
발달은 출발 단계, 전개는 굴러가는 거고 네. 절정, 결말이고 4단처럼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발단, 전개, 위기죠. 네. 근데 위기가 강하지 않은가 봐요. 왜? 뭐 길에서 위기를 거 뭐 있어? 그냥 감정의 절정이지. 네. 그런 다음에 결말 이렇게 해서 위기가 없다. 왜? 갈등이 위기가 돼서 누굴 죽이고 뭐하고 뭐 이런 게 없나 보다. 길이라. 그냥 길에서 스치는 관계 뭐 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높이를 한 거는 이거는 시간의 경과의 서사니까 네. 그럼 이 위에는 심리적인 높이예요. 네. 갈등과 심리적인 높이. 자, 그럼 발단은 뭐냐? 밀린 밥값을 떼어먹었대. 공사파를 떠난 영달이. 그럼 영달이는 동그라미 삼포를 떠나가는 중 정씨를 만났다. 정씨는 세모.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영달이는 공사판을 떠나서 밥값을 밀린 밥값을 떼먹고 낼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 가난하는 거고 얘도 삼포로 간대. 그러면 얘도 어디로 가요? 삼포로 가겠죠.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삼포로 들어가려면 감천을 통해 가야 된대요. 네. 그런 중에 거쳐 그냥 네. 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럼 거쳐 간다는 건 뭐예요? 삼포가 외진데 있다는 큰 도시가 아니라 네. 저쪽 구석에 네. 그러니까 큰 도시로 갔다가 중소도시로 갔다가 또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자, 영렬과 정씨는 누구죠? 영달. 그러면 네. 이름 자체도 영달을 바래. 발전하고 그죠? 아이고 근데 밥값 떼어먹어. 영달이에요?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정씨는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났다. 네. 그러면 가던 그러니까 요게 뭐래요? 영달과 정씨는 정씨 동그라미 세모죠? 네. 백화는 네모죠? 네. 그러면 이 술집에서 도망치니까 이 술집으로 갔던 이 백화가 여자일 거면 네. 고향을 떠나서 힘들게 일하다가 힘들어갖고 도망친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밥 떼먹은 애는 영달을 없어. 백화는 흰꽃이죠. 네. 흰꽃이 어떻게 보면 더럽혀졌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는 정씨요. 얘는 이름만 썼는데 왜는 얘는 정씨라고 할까요? 누군가 무게감을 잡아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씨. 됐나요? 네. 자, 백화하고 영달은 서로 처지가 비슷하니까 호감을 가져. 네. 고향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해. 네. 근데 영달은 뭐라고요? 거절해. 음. 못해. 그리고 백달은 떠나고. 네. 자, 한 노인에게서, 그러니까 한 노인은 뭐라고요? 한시 노인이야? 한 명의 노인에게서 한 명의 모르는 네. 공사판으로 변한 삼포의 소식을 들어. 음. 근데 이 노인이 삼포의 소식을 왜 전할 수 있어요? 노인네라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고향에 좀 더 정착을 했겠지. 자, 그러다가 정씨는 마음의 상처를 읽고 주저앉는다. 이게 정씨는 고향 가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았다. 정씨다. 아니면 바르다. 근데 고향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화려하게 잘 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드러나죠. 이렇게 산업환경에서 급속하게 몰락하는 사람. 이해됐나요? 네. 자, 보시면 길이잖아요. 로드무비처럼 길에서 만나는 거고 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간적으로 서로 이해는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유대감은 늘어나지만 네. 인간적으로 이해하지만 어차피 같이 가봐야 해결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지만 쟤랑 뭐 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정씨가 기둥이 되죠. 네. 영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네. 자, 발이 삔 백화를 업어주죠. 영달이.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힘든 애들끼리. 네. 얘는 밥값 떼먹었고 얘는 술집에서 도망치고. 네. 자, 파씨를 또 절반은 영달에게 준다고. 네. 그러면 나눠 먹는다고. 이게 네. 절반을 줘서 자기도 보고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영달에게 주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백화는 뭐야? 100가지 꽃이요. 진짜 이름은 있지만 100개의 꽃이요. 왜? 산업화 시대에 희생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겠지. 그렇게까지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겠지만 네. 작가는 그게 시험 나는 건 알겠지만 작가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한다고. 네. 그래서 이름을 밝힌다는 거는 뭐라고? 존재가 더 가까워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건데 영달이 차고 갔잖아. 네. 자,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누구랑? 영달. 얘는 영달이 뭔지 아세요? 영달. 번영하고 뭐 달성되고 아주 화려하게 된 거 영달이라고. 영달을 누렸다. 영달을 누리고 싶은데 안 된 거잖아. 네. 정씨는 뭐라고? 바르고 싶은 사람이고 네. 바르게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균형 잡는데 안 됐잖아.
네. 백화는 뭐라고요? 수많은 산업화 시대에 쓰러진 꽃들이잖아. 네. 그런데 동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살아온 얘기니까 가까워지지만 인간적으로 유대감은 느끼지만 뭐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유대감은 연결하는 거고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저걸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니고 네. 서로 해결 못하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한 노인이 전해줬잖아요. 이거 변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산업화 근대화가 돼서 황폐화되니까 옛날 고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향이 사라졌다. 고향이 무너졌다. 네. 그러니까 이 정씨가 바른 사람이 위안을 줄 곳인데 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죠. 네. 이거 옛날의 산포는 뭐예요? 뜨나기 살면 힘들지만 노인네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살만한, 그죠? 돌아가고 상처 회복하고 싶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 정씨는 마음의 정처, 고향을 잃었죠. 네. 그러니까 계속 또 따라다닐 수 없죠. 네. 그러니까 하층의 고단한 삶이 뭐라고요? 길이라고. 음. 그럼 고향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서 네.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어디로?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노는 소리. 갔겠다. 네. 이런 상황에서 허무한데 네. 고향을 갔을까 안 갔을까 이런 거 물어보고.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그런 걸 하는 거죠. 보시면 자, 정씨 아까 발음적 썼죠? 네. 반전으로 뒤집으면 교도소 나온 이유. 고향 가고 싶은. 네. 뒤집혔죠? 영달 번영하고 달성됐어요? 번영은 무슨 뜨내기 노동자로 공사판 돌아다니다 밥값 네. 뛰어먹죠. 네. 백화 깨끗한 백색 꽃이에요? 아니죠. 술시중들 다 도망쳐 고향으로 가죠. 네. 얘도 뭐예요? 고향 가고 싶고 얘도 뭐라고요? 고향 가고 싶고 얘는 뭐라고요? 고향 가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역 찾아가죠. 뜨내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착되고 싶겠죠. 고단한 사람이니까. 네. 다 뭐라고요? 고향을 떠났다, 타지를 떠난다, 뜨내기 삶을 산다. 이렇게 인물들이 길을 같이 가는 게 인생 힘들어도 같이 공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는 이해하고 교감은 나누지만 뭐라고? 동질감, 유대감, 연대의식.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네. 연대는 연결이고 유대도 연결이고 되고 동질감 같은 성질을 느끼죠. 네. 그런데 자, 백화가 자신의 고향에 가자고 그랬는데 얘는 뭐라고요? 영달을 달성할 때까지는 능력을 못하니까 정착할 상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경제 능력이 없죠. 네. 자, 이 떡을 누가 줬어요? 백화가. 근데 얘는 그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자, 정씨도 산포를 가는데 고기잡이하고 감자 메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살았죠,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정착하고 싶었는데 얘 정씨는 뭐라고요? 개발 전에 이랬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순박하게 살던 사람이 만약에 교도소에 갔다면 얘가 너무 정직하게 해갖고 산업화에 휩쓸려가지고 뭔가 돈을 떼이든지 뭐 하든지 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다. 보세요. 개발 후에 방둑을 쌓고 트럭을 수십 자서 늘어는 공사판으로 바뀌어서 항구가, 그죠? 네. 예전 모습을 특하니까 다 사라지니까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왜? 고기잡이 잡기도 힘들고 왜 항구라 오염돼서. 네. 감자 실기에는 뭐라고요? 땅값이 너무 비싸지고. 네. 한창 개발 중인 산포는 정씨가 정착할 곳이 안 되니까 본인이 고향은 그리운 고향은 옛날 모습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날라갔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산포로 가는 걸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3명이죠, 3명. 네. 정씨가 기준을 조금 잡기도 하지만 백화와 아니면 영다리가 좀 그 로맨스처럼 네.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외면해서 뚝 떨어져서 봐야지. 이 안에서 들어가면 징글징글한 한 사람의 하소연이다. 네. 우리 서로 초지 똑같은데 뭘 그래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렇게 진짜 들어가서 이 1인칭을 중심으로 네. 영달을 중심으로 하면 네. 나는 백화가 떡을 줄 때 좋긴 하고 네. 했지만 네. 못했다라는 관점을 쓰든지 네. 정씨의 입장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왔는데 네. 고향 얘기를 해서 같이 고향을 얻은 사람이면 신세가 똑같으나 이렇게 하든지 네. 아니면 처절하게 그 백화의 입장에 서서 네. 네. 아이고 그래도 좀 고향 가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진짜 실스란 로맨스 소처럼 쓰든지 이렇게 주인공 시점으로 바꿔봐라. 네. 근데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 이게 나가 나와야 돼요. 1인칭은. 네. 나가 나오면 시점을 잡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경식을 쭉 안 하면 힘든데 이게 나가 이게 이 나나 너가 나오잖아요. 네. 나나 너 나오면 1인칭, 2인칭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1인칭이고요. 1인칭, 2인칭이고요. 여기는 3인칭이에요. 여기는 그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주관 거예요. 주관. 주인공 시점. 주관. 그러니까 주관 반대는 객관. 손님이니까 얘는 관찰. 네. 그럼 짝을 만들면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일기 쓰는 거예요. 내가 일기. 이해되세요? 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보세요. 내가 나와요, 얘도. 네. 이건 나 나와야 돼. 이게 서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네. 오키가. 네. 그러면 이 주인공은 이 두 명이에요. 네. 근데 내가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어린아이가 써야 이게 썸 타도 네. 건전하게 보이지. 네. 어른의 시점을 쓰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불륜 이렇게 나오는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를 많이 동원시키는 게 관찰자. 자, 3인칭 주인공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게 쓰기가 편해요. 네. 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고전 소설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전지 다 알아요, 작가가. 전지 작가. 요것도 뭐라고요? 그가 나오고 이름 나오고 여기도 그가 나오고 이름 나와요. 이거는 관찰자 시점이에요. 좀 떨어져서 묘사나 추리나 이게 심리를 써서 이게 다 설명하지 않고 네. 쓴다고. 이건 현대 소설에 일반적인 현대 소설이에요. 이거는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하냐면 나중에 보면 작가가 개입을 많이 하면서 네. 작가가 싹쓸이 설명까지 다 해줘요. 네.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이때는 옛날 고전 소설 쓸 때는 사람들이 그 인지 능력이 이렇게 책을 많이 보지 않고 발달 안 네. 됐어.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면 이해를 못 하거든. 네. 근데 이때는 책으로 누구나 글자를 보고 또 읽고 또 읽어. 네. 그러니까 다 설명해주면 날 무시하냐 이러잖아.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인공의 내면 세계는 1인칭이다. 그러면 이게 이 주인공, 이 주자 있죠? 네. 주관이니까 내면 세계지. 이거는 뭐라고요? 관찰이지, 둘 다. 맞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시점 전체를 잡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한 건 또 물어보시면 되고. 네. 지금 이게 뭐였죠? 기본적으로 산포 가는 길. 산포 가는 길. 네, 수고하셨습니다.